바로 연결해 볼게요. 유산남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은 오늘 나온 CPI 물가 상승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이제 실질적인 결과가 사실상 예상치보다도 더 좋게 나와주면서 사실상 대형 은행들을 포함한 모든 은행들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요. 이제 사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품목별 방향성과는 달랐던 건 사실은 에너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크게 다른 것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은행들도 애널리스트들도 아마 이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보다 더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을까요? 이미 예상치 자체도 사실 정말로 낮게 잡혀 있는 예상치였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회했을까를 제가 분석해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CPI를 예상하면서 방향성은 맞췄지만 의외로 올랐던 것들이 많이 오르지 못하고 내려갔던 것들이 예상보다 더 많이 내려간 점이 컸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안쪽으로 살펴보면 PPI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굉장히 높게 나왔던 음식 가격이 PPI에서 높게 나왔던 3%가 아닌 야채 가격이 폭등했던 38%의 가격이 아닌 한 달 동안 음식 가격이 0.5%에 불과하게 인상이 나왔던 게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중고차 가격이 재미난 게 이제 메나임 지수가 제시했던 미니멀한 하락이 있었다는 0.3%가 아닌 2.9%에 가까운 폭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좀 더 다른 이야기지만 신차도 드디어 물가 상승이 0%로 나와주면서 자동차에 관한 수요의 하락과 결국 자동차 가격의 하락 자체가 가져올 자동차 섹터의 마진의 하락으로 나타내주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자동차 섹터가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약세를 나타내기도 했고 카바나 자체도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으로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 두 가지가 이번 달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해준 건 두 분 말할 필요가 없겠죠. 또한 PPI에서 나왔던 대로 운송비와 의료비가 의외로 제조업 지수에서 나온 결과와는 반대로 내려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들도 예상치를 하회하는데 큰 역할을 해줬고요. 에너지 가격은 특히 모든 가격이 내렸지만 천연가스가 원래는 시즈널리 11월, 12월에 접어들면서 가격이 보통은 상승했었어야 되는 게 보통은 정상이거든요. 결국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천연가스를 통해서 보일러를 돌려서 원래는 이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어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3.5%에 가까이 도시가스 가격이 하락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인플레이션이 하회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CPI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 제가 시장 가격은 분명히 11월 들어서 폭락했다고 하는 항목은 있지만 연준의 조사 결과는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했었던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OER 방식의 조사 자료 혹은 주거비 항목입니다. 아직도 이 항목은 0.6%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사실 이 항목 자체가 코어 CPI에서는 30% 가까이 그냥 CPI에서는 25%에서 20% 가까이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 방식 자체가 결국 꺾이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거는 사실 조금 요원한 상황인데 이 0.6%라는 게 결국 시장의 조사와는 반대로 높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나쁜 수치일까요? 라는 질문을 조금 던져보고 싶은데 제가 OER 방식 조사 방식 자체는 짧게는 4개월, 길게는 7개월 가까이 시장 가격을 후행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렌트비 상승세는 5월 즈음 멈췄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딱 7개월이 지나서 슬슬 멈추는 것이 여러분들 보여지기 시작했죠. 실질적으로 OER 조사 방식에 지금 연준의 조사 방식에 렌트비도 사실상 저번 달 기준으로 최정점인 0.8%를 찍고 이번 달에는 0.6%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켓 렌트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 OER도 마이너스 혹은 정말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서는 것도 지금부터 3, 4개월 안에 볼 수 있다는 소리라고 볼 수 있는 수치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상 지금부터는 이제 연준의 조사 방식 내에서도 렌트비가 지금부터 계속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OER 수치 절대 나쁘게만 볼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아마 다음 달부터는
계속해서 조금 더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결과가 사실 JP 모건이 인플레이션이 7.1% 나오면 뭐 오늘 S&P 3에서 5% 상승한다 했지만 뭐 사실 그렇게 상승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FOMC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그렇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FOMC 금리 인상은 50bp로 뭐 결정이 됐다. 그리고 점도표도 사실 이미 저번 주 금요일 날 낸 거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아마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닉 티메라우스 비공식 연준 대변인의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이제 닉 티메라우스 기자가 어떤 기자인지 말씀을 좀 해드리면 정확하게 뭐 밝혀진 바는 없지만 블랙아웃 기간에 연준이 해야 할 말을 대신해주는 기자를 유명해서 비공식 연준 대변인이라고 불리거든요. 아마 좀 연준 내부에 좀 소스가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일단 티미라우스 기자가 말하기를 점도표는 금요일 날 분명히 연준의 위원들이 제출한 게 맞으나 오늘 저녁까지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 뜻은 뭐냐면은 결국 오늘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고 연준의 위원들이 점도표 혹은 경제 예상치를 수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점도표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뭐 다음 달에 어떻게 될까, 다다음 달에 어떻게 될까, 그리고 금리를 만약에 우리가 최고 금리를 어디까지 올려야 될까, 다음 달 금리는 어디까지 올려야 될까, 이런 경제적 예상치를 연준의 위원들이 한 명 한 명 점을 딱 찍어서 표시를 해놓은 표라고 해서 점도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제에 대한 예상치를 연준의 위원들이 두 달에 한 번씩 발표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데이터 자체를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번 연준이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고 수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지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고 연준의 위원들이 점도표를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티미라우스 기자가 말하기를 분명 연준의 50bp라는 결정 자체는 오늘 데이터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다가 덧붙인 게 그러나 2개월 동안 보여줬던 가격 상승의 안정은, 그리고 내년 초에 얼마나 금리를 올려야 할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금리를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복잡한 고민을 가져오고 있다 연준에게, 이런 얘기를 적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점도표나 아니면 오늘날 연준에서 서로 이야기할 때 결국 오늘 나온 데이터를 보고 비둘기파가 조금 더 힘을 얻으면서 금리를 보다 높게 오래 유지하자라는 기조가 여러분들 사실상 연준 내에서 최근에 계속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연준이 계속 했던 이야기가, 블라드 총재가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금리를 천천히 올리지만 이거를 계속 25bp씩 계속 올려서 금리를 높게 오래 가져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기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려움과 복잡함을 가져올 수 있는 비둘기파의 득세가 다시 나올 수 있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오늘날 그리고 저번 달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CPI 데이터가 뭐 다들 뭐 한두 달 동안 잘 나오면 뭐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파월이 했던 이야기를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파월이 한두 달 만의 데이터로는 저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를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 5개월 동안의 얘기를 해봅시다. 5개월 동안 CPI 데이터가 어떻게 됐을까요? CPI 데이터를 5개월 동안 평균을 내볼게요. 먼트 오브 먼트 기준으로, 한 달 기준으로 5개월 동안 본다면 약 총 합쳐서 5개월 동안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1% 올랐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죠. 5개월 동안 1%. 여러분들 막 8%, 7% 인플레이션 아직도 높잖아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들 5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수치를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다 5개월 동안 1% 올랐어요. 1%. 자, 1년 기준으로 이거를 늘려본다면 1년 CPI가 약 아주 낮은 수치인 2.4%, 연준이 원하는 목표치가 2%인데 지금 나오는 인플레이션 수치만 5개월 동안 수치만 보더라도 사실상 2.4% 언저리 수준으로 5개월 동안 돌고 있는데, 심지어 렌트비는 더 내려올 예정이고, 또한 1년 CPI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인 1년 전 한 달 인플레이션이 얼마 나왔었는가를 본다면 앞으로 0.5 밑을 보기까지 이 수치가 계속 높은 수치를 유지하는 게, 사실상 5월에 0.3%를 제외하면 전년도 1월부터 7월까지는 0.5% 이상의 엄청나게 높은 인플레 수치가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 인플레 수치는 어느 정도 연준이 매번 얘기했던 최소 3-4개월 이상 동안 인플레가 잡혔다는 증거를 보여준다는데 어느 정도 들어맞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파월의 어조 자체도 사실 뭐 예전에는 소프트 랜딩이 어렵다, 뭐 집값 리셋한다, 경기 침체가 와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한 몇 달 전, 3-4개월 전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번 파월의 연설을 들어봤을 때는 요즘에는 다시 또 소프트 랜딩이 아직 가능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온다면 가져올 어려움에 대해서 인지하고 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서 여러 가지를 뭐 보려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파월도 예전만큼의 매파적인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 덜 매파적인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구나. 예전만큼 매파적인 파월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어느 정도 사실 최근에 있었던 뭐 파월의 연설을 보면서 여러모로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낮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연료를 더 부어준 겁니다. 물론 여기에 앞으로 뭐 달러 약화라거나 뭐 위안화 뭐 오일 결제 뭐 이런 변수들도 존재하고 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인플레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면서 다시 또 수요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변수가 없을 수는 없어요. 앞으로 변수는 존재할 겁니다. 그렇지만 5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1%라는 것, CPI 인플레이션이 1%라는 것은 우리가 좀 과장하면은 2023년 말쯤에는 연준이 원하는 목표를 빠르게 성취할 수 있다는 희망도 어느 정도 가져가 볼 수는 있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오늘 채권 금리도 하락했고요. 보다 더 배쇼은 비둘기적인 연준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달러도 결국 약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채권 금리와 달러가 왜 약세로 갔을까요? 바로 연준이 돈을 푸는 것을 보다 빠르게 앞당기거나 돈을 흡수하는 것을 보다 빠르게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요즘 선반영으로 움직이거든요. 아직 경기 침체가 뭐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오기 전보다 사실 주식 시장이 저점을 기록한 적은 이제 없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여러 증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든지 실업률이 조금 상승하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 있었던 고연봉자들의 실업률 퍼레이드가 사실 보면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최근에 이렇게 내려가는 인플레이션 속도와 그리고 실업률이 사실상 저임금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노동 공급이 완화가 되고 있고 연준이 만약에라도 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면 지금 연준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지시죠.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금리 상승 속도를 늦추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만약에 환경만 만들어질 수 있다면 경기 침체는 없이 지나갈 확률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고 저도 사실은 아직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일단 각자의 판단에 여러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의 판단은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마일드하게 지나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과 질문 꼭 채팅창과 코멘트에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오늘 준비한 것들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